이상회로의 개념은 여기 이제 뒷부분은 좀 빼고 앞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송전솔로가 3상의 병행위에서 이제 보시면은 절연협조 할 때도 틀려지죠. A, B, C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C, B, A. 여기에 A가 나와 있고 B가 있고 C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온다. 왜 이런 역상배열을 한다고요? 외부에서 번개가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 세상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병행 이해선을 쓰는데 역상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절연협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애자를 불평등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피레철답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상 부분이 또 있었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6가 요렇게 해도 이해선을 쓰지만 요 밑에다가 또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또 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철탑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틀려지죠. 이게 뭐라고요? 옵셋이라고요. 가공솔로의 옵셋, 지중솔로의 옵셋. 왜 두는지. 가공솔로의 옵셋은 이게 탈락돼가지고 상간 단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차이를 두는 게 옵셋이라고 한다. 지중솔로의 옵셋은 뭐였죠? 케이블이 경련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 공률 반경에 의해서 흡수를 하게끔 만들어놨죠.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병행이 가다 보니까 그런 병행 선로에 대해서는 대칭제표까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칭이라는 건 한 상만 보는데 얘는 6상이 가니까 뭔가 좀 상해전들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영향을 또 미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이상회로라는 걸 사용해서 한다. 이상회로란 중성점이 접지된 부하에 전선 2개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먼저 단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까 6상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자 A, B의 각각의 임의의 전압 VA, VB를 인가했을 때 2개 전선 IA, IB가 흘렸다고 한다. 그 IA, IB에 흐르는 어떤 아까처럼 뭐 정상, 역상, 영상 성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분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상회로에서도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로하고 제로원하고 2개. 이상이니까 2개만 끄집어내서 그걸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로는 그 2개를 다 더했을 때 반으로 나눈 부분. 제로원은 그 2개의 차전류를 반으로 나누는 거. 근데 이 I0하고 제로원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상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대칭제표법도 뭐죠?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상의 제로, 원, 2라는 정상, 역상, 영상 성분을 이끌어내서 했듯이 이상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끌어내서 더해가지고, 왜냐면 2상이니까 그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하나의 회로 전체적인 부분을 계산된다니까 2분의 1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선을 연결했다. 그 전압이 2개가 양쪽에 걸려있다. 그리고 A단자, B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을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뭐 이게 개방이 되는지 접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B단자가 개방이 됐냐 접지가 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고요. IA는 뭐냐? 결국 여기에 흐른 전류하고 여기 흐른 전류를 2분의 1로 나눈 게 I0였으니까 그걸 이 I00하고 I01을 더해주면 요거하고 요걸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I하고 2분의 1 I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얘는 IA가 나오겠죠?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IA는. IB는 여기를 빼주면은 얘는 없어지겠죠. 앞에는. 그 IB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하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IB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A상에 흐르는 전류는 뭐 B상에 흐르는 전류는 뭐 그건 뭐냐? 제로하고 제로원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2상 회로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는 기전연이 전혀 없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동회로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수식을 그렇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회로만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머릿속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아까 고장조건만 해도 고대 발전해가지고 고장조건을 가지고 대칭제표법을 이용했듯이 얘도 대칭제표법과 관련된 I00, I01이라는 걸 이용해서 IA, IB로 다시 환산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00는 대지를 기로로 하는 단상교류다. 또 얘기 나왔죠.
I01은 양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대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상교류다. 또 내용이 또 나와있죠. 아까 뭐 단상회로, 그 다음에 정상회로, 역상회로 해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얘도 그런 성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걸 풀어서 쓰니까. 근데 이게 빈도가 좀 적다고 그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VA, VB 쪽에 대해서 얘가 흐르는데 사실상 이 I01은 요거를 반대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거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식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왜 여기 지금 두 배의 I00가 흐른다면서요.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얘는 I0 원도 두 개가 여기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안 흐르죠. 요것만 흐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흐르는 거고 얘는 I00하고 I0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식하고 보시면 VA는 뭐라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V00하고 V01을 요걸 더해준 거, 얘를 빼준 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VB는 뭐라고요? V00 마이너스 V01. VB는 뭐라고요? V00 마이너스 V01. 하려면 얘도 반대 방향으로 해주신 게 이쪽에 전압에 걸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1회로 2회로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1회로는 똑같습니다. 요 두 개가 없어지니까 이쪽에서 없어진다니까 그 부분 빼버린 거고요. I01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나서 I00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요건 I01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다 각각 분리해가지고 A로 분리하고 B로 분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상회로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져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게 이상회로라고요. 근데 얘 보시면 이렇게 해서 흐르고 얘 부분은 안 흐르죠. 안 흐르는데 이게 안 흐른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또 방향을 같이 그려놨네. 이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VA, VB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거 반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런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결국 답안지에도 그걸 그냥 갖다 씁니다. 연구반에 있는 자료들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뭐 V0, V01 이거 다 곱해지는 거죠. 이게 뭐였죠? 발전기 기본식이었죠. 앞에서 봤던.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뭐 Z-ZM 또 뭐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값이 들어오니까 얘는 2배 정도가 여기 흐를 겁니다. 이쪽에는. 얘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 여기 실제로 나오는 게 2분의 1 ZZ0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2배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2배가 나오기 때문에 또 2분의 1을 해주는 거고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제1회로 여기 보시면은 Z0의 값은 뭐 대지와의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한 전 임피던스를 2배로 해주면 되고 2배로 여기서 2배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도 더해지고 여기도 더해지니까 2배다. 얘는 그 두 개의 값이 하나로 그냥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준 값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Z2회로 요 2회로는 B죠. B는 A와 B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준 측정한 임피던스를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제가 그래서 얘가 2배라고 그랬고 얘가 2분의 1배라고 얘기해줬죠. 그 내용만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는 사실 여기다 등가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빼놨습니다. 그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상회로의 기본을 식이다. 뭐냐? VA, VB가 주어지면 V00, V01을 넣고 I00, I01을 넣고 그 안에서 불평형을 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처럼 V00하고 V01을 계산을 해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이상회로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단자가 개방된 케이스. 또 비단자가 접지된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비단자를 개방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파워가 없죠? 그러니까 A상에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VA를 인가했을 때 주어지는 조건. 그 IB는 어떻게 되죠? I00 마이너스 I01인데 그걸 2분의 1로 해놨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2배를 해가지고 이제 1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얘는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건전의 선. 여기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까 2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또 2분의 1이 된다. 아까 여기 하나로 됐다라는 건 결국 이 등가회로가 요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랬죠? 얘는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도 보시면 여기가 연결 안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니까 제가 이게 2분의 1이 된다면서요. 일단 그냥 애워놓고 시작하라고요. 잘 모르실 때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컨셉을 그림을 가지고 하나만 잡아주면 나중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렇게 딱 애워놨으니까 2분의 1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안의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얘가 나왔을 땐 2분의 1이고 얘가 나왔을 때 2가 됩니다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흐름만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연구만 가서 그 부분이 왜 나왔는지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죠. 이 문제 나오면 100명 중에 1명 쓸까 말까 합니다. 왜? 이 문제로서 애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나오면 어떡하냐. 제가 얘기했죠. 그냥 틀리면 된다고. 다른 문제, 더 쉬운 문제 있으니까. 예? 그 시간에 이거 애울 동안에 다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2-3문제를 애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확률이거든요, 확률. 로또도 확률 아닙니까? 분석해가지고 그가 많이 나왔던 분석해서 찍는 부분이 확률이거든요. 1박 2일 같은 데 보시면 이거 원판 그래가지고 확률을 높이죠. 이만큼 됐는데도 확률상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확률상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한 겁니다. 2분의 1. 이쪽에 가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2배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아까처럼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죠. 요거는 이제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 설명해도 이제 막 복잡하니까. 컨셉만. 얘 부분이 아까 이 부분하고 똑같다고요. 얘는 2배라고요. 2개가 이렇게 같이 오니까. 얘는 하나만 오니까 뭐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만 받아가지고 뭔가 2개 써야 되니까 2분의 1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빠지면은 개방됐을 때는 2분의 1 해주시고 얘가 접지가 되면은 비단자가 접지가 되면 2개가 들어오니까 얘는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제가 2배가 되니까 그걸 또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2배가 되니까 그걸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해서 얘가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여기 2배가 되고 나중에 그 2분의 1 하는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왜냐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게 1시간 걸렸다. 여러분 이해시키려면 2시간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병행 이해선 고장 계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 뒷부분은 더 어렵죠, 이제. 이 2개를 갖다가 아까처럼 됐던 걸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용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처럼 병행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영상, 정상, 역상 회로를 등가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0, 0, 1, 0, 2, 0. 그거는 0, 0, 0, 1입니다. 0, 0, 0, 1인데 뭐냐? 정상성분의 0, 0, 1하고 정상성분의 역상성분의 0, 0, 0, 1 이런 식으로 분해만 해놓은 겁니다. 이상 회로이라는 게 아까처럼 각각의 정상, 역상, 영상 3개에 있던 거를 또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각각을 또 2개로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또 똑같은데 이제는 이제 3배가 아니라 이제 2배가 되니까 2배를 곱해줘야 되거나 그렇게 됐죠. 얘가 병렬로 들으니까 2배를 곱해줘야 되니까 6R2가 나오는 거죠. 6R2가. 이런 식으로.
여기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 얘는 이제 2배로 곱해주니까 영상성분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회로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6이 나왔다는 건 결국 2배로 곱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회로기 때문에 요것도 이게 아니라 그 이상식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에다가 회로 이론적으로 이제 그 계산했던 이상회로에서는 각각 성분이 또 2개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2개로 나눠지고 아까처럼 뭔가 이제 병렬로 들어오게 되면 2배로 곱해주니까 병렬로 들어왔다는 건 영상 부분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2배가 된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발전기 기본식에서 또 나오네. 또 이렇게. 또 발전기 기본식에서 나오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이상회로로 또 나눠지는 거죠. 이제 또.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은 아시는데 거기다 또 이상회로적인 부분을 막 집어넣으니까 막 되게 복잡해지죠, 이게. 위에가. 근데 밑에 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밑에 거는 기준이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시면 2분의 1 되고 2배 된다고요. 여기 2분의 1보 내려졌죠? 아까 그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했던 형태하고 똑같은데 2배가 돼서 2분의 1이 됐구나. 이런 형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형태는 딱 보시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은 얘 부분은 무조건 외워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Z0, Z2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상회로다 보니까 앞에 거를 Z0를 분해를 해서 Z0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 0, 뭐 0, 0, 뭐 이렇게 나왔죠. Z2니까 이제 2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정상, 역상, 영상으로 또 나눠 놓고 그걸 각각 상으로 또 나눠 놓고 이게 좀 복잡해진 거죠. 뭐 1, A, A, 1A 자성 A, 1A, A 자성. 이거 C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벡터 부분은. A니까 1, 1, 1이 나오겠죠. 1A 자성, 이거는 1A 이렇게 C 성분일 때 나왔던 그 성분들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2분의 1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 2분의 1이 들어갔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복잡하지만 결국은 뭐다? 나중에 뭔가 계산이 됐을 때 이 B상으로 갔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A자성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C상은 A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 지락전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콘셉트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틀려집니다. 이거를 풀기가 더 어렵죠. 왜냐면 앞에 삼상단락전류도 못 외우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겁니까 지금. 그 콘셉트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형태는 똑같으니까. 근데 단지 이상회로가 들어갔다는 부분 때문에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오기는. 한 10년 전에 한 10 몇 년 전에 나왔고 한 7, 8년 전쯤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지금 한 그 정도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넘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쓴 사람은 유리하죠. 왜? 차별을 주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알아?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점수를 더 주겠죠. 왜냐면 자기도 안 외웠었으니까. 채점자들도 이건 어려워서 안 외웠던 문제들이란 얘기입니다. 증명 문제, 뭐 이런 그 계산 문제를 썼을 때 그래서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채점자들도 그냥 암기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은 증명이나 계산 문제는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가 있거든요. 기본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뭔가를 더 써주시면서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십시오. 왜? 그걸 풀어봐야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저번 주에 한 것도 모르시는데 이거 설명해봤자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콘셉트만,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예제 8-8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일선지라. 가운데서 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임피던스 환산하고, 영상회로 16이니까 또, 계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영상 1회로, 영상 2회로 해가지고 지금 송전선 2회선이니까. 아까처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런 그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요거 보시면 앞에서 뵀던 그 이상회로를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면은, 0, 0, 0, 1, 뭐 1, 0, 1, 1, 그 다음에 2, 0, 2,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풀어서 쓸 텐데, 정상하고 역상은 같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3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 이거는, 아까보다는 좀 어렵진 않죠?
왜냐면 정상, 역상이 이상회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되고 뭐 이런 내용만 들어갔지 사실 뭐 0001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니까. 근데 그 컨셉만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되니까 이런 유형 같은 경우 이상회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원리를 묻는 문제보다는 대칭제법부터 원리를 묻는 것보다 차라리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아니면 삼상 단락전류, 성간 단락전류를 비교하시오. 왜? 그 안에 대칭제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력계통의 보호 쪽입니다. 이 보호 부분은 중요합니다. 보호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사고를 제거하거나 사고 확대 방지하는 쪽에 목적이 있다. 그 보호개정기 사용 목적이 사고 제거는 보안을 유지하는 거다. 사고 확대 방지는 신뢰도를 유지하는 거다. 보호개정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나옵니다. 역할, 목적, 기능. 네, 네. 기능이 역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역할과 기능 부분 보셨을 때. 목적은 뭘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고장이 인적 구간으로 파급되어 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사고를 확대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개통보호개정기를 쓴다. 또 전력계통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건 사고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이상 상태를 항시 감식하고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장을 검출하여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보호개전 설비를 갖추운다. 이게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보호개전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고장의 종류.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와 전압, 고장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고속도로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등 다기능을 하는 것들이 보호개정기다. 이게 이제 송전선 보호개정기에 대한 특징이겠죠. 거리개정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송전선 주계열에 대한 1계열, 2계열 부분을 어떻게 주보, 후비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1선 지락이 가장 많고, 2선 지락, 단선 고장이 질을 잇는다. 그 다음에 1선 지락이 다시 2선 지락, 3선 지락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뭐 성간 단락, 삼상 단락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통보호개정기의 역할. 안전공급 유지를 도모한다. 첫째, 뭐라고요?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시키는 기능. 두 번째,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이게 보호개정기의 역할 또는 기능이 되겠죠. 사고 발생 시 전압전류의 전기량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판별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제거가 뭐라고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또 나옵니다. 바로 여기 밑에 뭐라고 나오죠? 사고 제거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은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셨다가 키워드 정도는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과전류나 지락으로 해가지고 가해지는 걸 방지한다. 사고 제거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사고 확대 방지. 여기 뭐라고요?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 이게 뭐라고요? 신뢰도 유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 여기서는 이제 보호개정기 쪽에 나오면 이런 용어들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사고가 제거된 후에도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안정도 쪽인 측면에서도 보는 거죠. 안정도 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시간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고속도 재폐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동 재폐로 자동 동기 투입을 실시해서 사고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 복구. 사고 제거, 사고, 그 다음에 확대 방지, 사고 복구. 이게 뭐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보호개정기가 딱 과전류가 되면은 트립이 나는 거죠, 먼저. 더 큰 사고로 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죠. 그 다음에 순시가 났다. 이거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사고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개통 쪽에 보시면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나오죠. 가장 다른 거 긴급 복구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넘치지 않게 뚝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게 예방인 거고,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긴급하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파여져 있죠. 그럼 가서 이제 아스팔트 채워지는 거죠. 그다음 종합제어 그런 것들을 상황실을 봐가지고 우회를 시켜준다든가 사고 나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면 좋은데 그걸 복구하고 나서 이렇게 제어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딱 뭐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요 그림들 기능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 보는데 기능이 사고 제거 보완 유지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 나머지 부분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보호개정 기능의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특성이 뭐냐 효과가 뭐냐 기능 특성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예?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뭔가 논제가 주어지고 나면 그 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꾸 써가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 각각의 키워드들을 그 각각의 항목에 맞게끔 써주시면 된다. 근데 팩치 같은 경우 송한설씨, 송사한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송전 효율이 향상이 된다. 팩치를 이용하면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경제적이다.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막 다른 데서 썼던 것들을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형태를 거기다 막 갖다 쓰면서 자기가 아는 내용을 좀 맞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술사 공부하면서 요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요령은 계속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요. 보시면서 쓰다가 안 나오는 부분은 막히는 그 부분은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나오는 건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오는 거를 자꾸 훈련해서 그래서 시험도 보시라는 게 시험장 가서 안 나오는 걸 짜내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열쇠 문제 2시간 100분 동안 저는 앉아만 왔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써갑니까? 근데 앉아 있으면서 머릿속에서 짜내는 훈련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든 쓸까 하고 이제 어떻게든 써 나가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돌을 덜 닦았구나. 돌을 더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으로 돌을 더 닦을까 생각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건지도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옵니다. 저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좀 틀려집니다. 본인이 마음가짐이. 매를 맞아야지 공부하는 것처럼 매를 한번 맞으러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을 한번 하고 오시라고 해서 시험장을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서 400분,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5시 20분까지 총 몇 시간입니까? 거의 한 10시간 아닙니까? 10시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 10시간이 나중에 보면 20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본인이 10시간 경험한 거는 틀려집니다. 26일까지 시험 시간이니까 마저 한번 접수해서 시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할과 기능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감시키고 파급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목적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설비, 손상 경감, 공급 지장 경감, 탈조 방지 여기 목적도 나와있죠. 피해를 경감시키고 파급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보호개정기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죠. 기능도 맞는 것 같고 목적도 맞는 것 같고 역할도 맞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써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잘 모를 때는 두리뭉실하게 써주셔도 되는데 채점자가 원하는 부분이 그래도 그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막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거 뭐냐? 채점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경감시키고 영향이 파급되지 않게끔. 그럼 사고 제거. 맞죠? 파급 방지, 안전도 유지, 신뢰도 유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 그냥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엇비슷하니까 이상 부분을 분리하여 이상 부분을 정지시키고 이상 부분을 회복시키고 요게 지금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 그리시라고 무조건. 보호개정이 나오면 이 그림 그리시라고 해요.
전력계통에 센서, PT, CT가 달려서 거기서 이 전기적 상태를 측정해가지고 이상을 검출해가지고 보호계정이 어떻게 된다? 사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로 시그널을 주고 차단기가 그러면 전력계통을 끊어버린다. 이게 보호계정기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안에 목적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두리뭉실하게 써주시면서 아까 사고 제거가 목적이고 아니면 신뢰도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이고 사고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이고 이런 부분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려주시고 이런 거 써 나가다 보면 시청자 봤을 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목적에 관련된 정확한 키워드가 안 나오더라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뭐 어느 게 목적이다라고 딱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단선도 그려주시고요. 이 두 개 그림은 반드시 보호계정기 쪽에서 그려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센서인 개개형 변성기 CT를 통해서 보호계정기에 입력하여 보호 대상이 이상임을 검출하였을 경우 차단기를 개방해서 고장 구간을 차단한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사고 복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주보를 어떻게 되고 후비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기기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송전선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모선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내용이 이제 구성 방식에서 나오겠죠. 자세히 보시면 주보 후비보호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짜장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짜파게티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춘장 사가지고 여러분들 양파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막 한다. 탕수육 어떻게 만들었냐? 녹말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탕수육 보시면 소스에다가 튀김가루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호계정기도 어떻게 되냐. 전체 컨셉을 크게 잡고 여러분들 들어가시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지 못하면은 일단 먹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만든지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구성을 어떻게 한다? 송전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발전기, 변압기, 모선, 그 다음에 전동기, 예? 차단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컨셉을 성배전공학에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셔야지만 이게 조금 그 구성 방식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 제거를 주목적으로 한 경우 또 뒤에 보시면은 1번 있죠? 가로 2번을 한번 볼까요? 사고 파급의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우 있죠? 목적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목적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복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 세 가지 나왔죠? 아까 이게 지금 보호계정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고 파급 확대 방지 그리고 뭐라고요? 첫 번째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사고 제거가 뭐라고요? 보안 유지 사고 확대 방지가 신뢰도 유지 한 20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시험 볼 때 쓰면 지금 2주 뒤에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와도 여러분 못 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왜? 2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셔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4일 남았는데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키워드 자꾸 나오는 훈련 키워드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 이제 운이 좋으면은 그림 그리고 수식 쓰고 그리고 좀 내용 채워 쓰다 보면 15점대가 나옵니다. 키워드만 쓰면 10점대가 나오고요. 거기 좀 쓰다 보면 15점대 나오고 17점, 18점대를 맞기는 좀 도를 닦으려면은 한 2, 3년은 걸립니다. 17점, 18점대가 2, 3년 때인데 10점 나오는데도 1년 넘게 걸리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그걸 조금 줄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점대를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15점, 17점, 18점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연구반에서 조금 더 해드리겠지만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주보호 개전 방식, 주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악셀레터 있고 브레이크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 있죠. 보조처럼. 주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주보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주보는 신속하게 동작해서 차단기를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줄에 보시면 신속하게 동작해서 차단기 트리코일로 이상 부분을 분리시킨다. 무보호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건 CT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도 한데요. 주보호 계전기는 뭐가 있다? 송전선이나 모선이나 기기 이런 것들은 주로 보호해야 될 기기가 뭐냐 그죠? 보조적으로 보호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백업이죠.
그러면 변압기 같은 건 주보험은 뭐냐? 정기적인 보호장치가 주보험이라. 기계적인 보호장치 백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기적인 보호장치에서도 또 주보가 있겠죠? 그게 뭐냐? 비율차등이죠? 그 다음, 백업하는 후비보호가 뭡니까? 그게 거리계정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과전류 계정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보는 비율차등입니다. 발전기 주보가 뭐냐? OCR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기죠. 근데 후비보호는 뭐냐? 거리계정기죠. 발전기도 다. 변압기도 다. 송전솔로도 다. 후비보호는 거리계정입니다. 그게 다 들어갑니다. 네. 백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봐야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를 뒤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계정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 백업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백업에서도 거리계정기를 쓰지 않고 다른 PUTT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계정기 내에서도. 그건 이제 좀 다른 케이스고요. 2개월을 한다. 2개 이제 중복해서 보고자 한다. 시간도. 삼성은 더 사고 전류가 크니까 더 빨리 차단해줘야 되겠죠. 1호선 좀 더 늦게 차단해도 되고요. 이것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3, 4, 5. 전력선 반송, 거리 방향 비교 방식. 이거는 방향 비교인데 저지 방식이고요. 이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방향을 비교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땐 방향 비교, 거리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 이거죠. 전력선을 통해서 반송을 한다. 반송을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우리 집이 주소지 불명 반송을 한다고 그러죠. 거꾸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전력선 안에 전력선은 60Hz만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6000kHz라든가 아니면 60MHz라든가 이런 그 주파수 덱이 다른 거를 실어 보낸다. 근데 그거를 뭐냐? 통신선을 이용하는 게 통신선 반송이고 그 다음에 전력선을 이용하는 게 전력선 반송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든가 광파를 이용하게 되면 또 틀려지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방향을 비교한다. 사고 지점이 내부 사고인지 외부 사고인지 서로 들어오는 시그널의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내부 사고냐 외부 사고냐에 따라 방향이 틀려지니까 그걸 가지고 주로 보호를 하겠다. 비교 저지 방식은 이제 페일세이프 개념을 해가지고 비접점이 나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들어오면 나 지금 이상 없어라고 하고 저쪽에다 비접점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나는 들어와 있으니까 비접점이 나왔는데 뭔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비접점이 바뀌적이지. A접점으로. 그럼 저쪽에서도 멀리 있는 놈도 이게 이렇게 항상 들어오던 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지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접점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요 두 개 문제만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오는데요. 사실 OCR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거리 계정기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이 클래스입니다. 네,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올 수 있는 빈도는 있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반 가서도 최상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백업 계정기 후비보란 얘기고요. 뭐 원격점 백업 뭐 이렇게 국지점 백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격 멀리서도 보냐? 국지점은 거기만 보냐? 개통에서도 나왔었죠. PF 컨트롤 같은 거 어떻게 된다고요? 전 개통을 본다고요. QV 컨트롤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만 본다고요. 이것도 백업도 전체를 다 보느냐? 요 지점만 보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나옵니다. 이제 좀 틀리게 요 지점에 사고 났을 때 뭐 정동작, 오동작, 오부동작, 정부동작 그 부분을 설명해라. A, B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부분이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3-4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연도 문제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관연도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고 연구반 교재 그런 문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던 거구나. 이렇게만 낯설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디를 갔는데 낯선 겁니다. 왜? 인도 지방 갔더니 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좀 먹다가 여기 국내 와가지고 인도 레스토랑 갔더니 손으로 먹는 게 익숙치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 컨셉은 자꾸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을 계속 돌리시다 보면은 연구반 가서도 그게 자꾸 편하게 들어옵니다. 왜? 내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놨던 그 컨셉대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운전면허 그 계속 연습하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더라도 자기가 연습을 했으니까 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식에서 거기서 공식에서 우회전할 때 백밀러를 뒤를 보고 뭐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해라. 우리 언제 그런 거 봤습니까? 사실 저희 주위에도 지금
그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옛날에 특사도, 광복절 특사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뭐 벌점 때문에 그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면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발성배전에 가려는데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보면 떨어집니다. 왜? 여기도 공식이 있거든요. 운전면허처럼. 그게 뭐냐? 그게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꾸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넘어가고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선 컨셉은 뭐냐? 사고 제거, 사고 파급, 그리고 사고 복구. 이런 컨셉이 먼저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 파급 확대 방지.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긴급 예방 조치한다.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나와있죠. 그 컨셉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사고 복구를 주목적으로 했을 때 제표로 계정기를 쓴다든가, 자동 동기 투입을 한다든가, 단상 제표로, 삼상 제표로, 다상 제표로, 단상 플러스 삼상 제표로. 이거 생각나시나요? 고속도 제표로 생각나시나요? HSGS 생각나시나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딱 이걸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거 나오고, 이거 여기서 뭐 나왔고, 이 부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다 갖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들은 개통분리, 수전절체, 뱅크 탈락시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송전선의 사고는 뇌에 의한 일시적인 전염 파괴가 일부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잠깐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폐를 하는데 그 재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상 부분을 분리해서 사고를 제거할 수도 있다. 뭐 운전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고 파급 방지 장치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SPS.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뭔가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개통을 끊어준다고 그랬죠. 765 쪽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3, 4, 5 변전소에나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있다고요. 양쪽에 국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 개통을 연결해 줬을 때 문제가 되면은 왜? 사고와 파급 난 상태에다 개통을 연결해 주면 계속 개통이 무너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끊어지는 겁니다. 판단해가지고. 큰 개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결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가평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판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도 그려주시면 좋은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뭐 사고 발생하면은 이상 부분을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다음 사고 파급을 방지하고 사고를 제거하고 사고 파급을 방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나와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송전선 시의 보호 개전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이거를 시스템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또 있는데 요건 내용도 또 설명하고 뒤에 것도 설명해야 되니까요. 구비 조건 뭐라고요? 10점짜리로 나옵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선과 후 적용.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선택 차단을 할 것.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간을 가질 것. 선과 후. 후비보호 능력이 있을 것. 뭐 여기 보시면 동작 시간의 조정 등의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선과 후 적용. 경제적일 것. 다 키워드는 설명드렸죠.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걸 설명해드리면은 아는데 나중에 해서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넣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은 뭐 만두 6개는 하나 더 넣어주면 좋아하시는 것처럼 기본서 내용 하면서 그런 키워드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키워드가 돼야지 연구반 가서 조금 더 훈련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